안녕하세요, 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사업일기 10편째 영상입니다. 사업일기 영상은 계속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는 이 영상 아니면 무엇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편째로 끝날지 계속 저의 사업하면서 생기는 일들을 꾸준히 등록을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일기니까 계속 등록을 하지 않을까. 에피소드가 크게 없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경찰서 갔었던 이야기를 1편, 2편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1편은 이제 저희 대표님이 경찰서 다녀온 이야기, 2편은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를 갔던 이야기, 그 이후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에서 판매 정지를 먹거나 경고를 먹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해킹을 당해서 또 돈 1,000만 원을 결제당한 사건도 중간에 발생을 하였죠.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건지 한번 이번 편에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볼까요? 제가 쿠팡에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제 계정이 정지를 먹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쿠팡에서 정지를 먹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정지를 먹으면 일주일 동안 판매는 못하지만 일주일 후에 소명을 하게 되면 다시 복구가 되곤 합니다. 큰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요. 단지 그 일주일 동안 판매를 못해서 저희 상품들이 순위가 모두 날아가는 게 제일 큰 문제지요. 우선 그 순위가 날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윙으로 파는, 일반적으로 파는 것보다 로켓 그로스라고 쿠팡이 입점을 해놓고 입고를 해놓고 판매하는 거에 좀 약간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윙에 대해서 판매 정지 먹는 거는 크게 저에게 문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판매가 정지됨으로써 매출에는 조금 타격이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지를 하게 되면 윙에서 판매는 우선 정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그로스 상품들은 쿠팡이 입고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꾸준히 판매가 되더라고요. 단지 수정과 다시 이제 등록 같은 거는 못하지만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은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로스의 90%의 비중이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계정이 풀리지가 않거나 그대로 정지가 이어진다면 큰 일이 되겠죠. 우선은 제일 먼저 제가 정지를 먹었던 경우에는 저는 쿠팡에서 순위를 올리거나 이런 걸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등록만 하고 판매만 하고 있었는데요. 우연찮게도 제가 필요한 상품이 있었는데 그 상품이 도매국에서도 품절이었고 마침 쿠팡 윙에서 판매를 하길래 제가 그 판매자가 상품이 많은 줄 알고 그 상품을 150개 이상을 주문을 했었어요. 그 판매자는 매우 싸게 팔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 판매자보다 한 3배, 4배로 비싸게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판매자 거 물건을 사더라도 전혀 손해가 아니었기에 그 판매자 거를 15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자가 당연히 도매국 판매자였고 당연히 이제 그 물건이 없어서 물건을 취소를 하셨죠. 품절 처리가 되어서 이제 물건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구매 취소가 됐죠. 근데 여기서 신기했던 건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그 상품을 찾을 때 순위가 저 멀리 한 3페이지까지 밑에 있었던 상품이었는데 제가 150개를 주문을 하니까 취소가 됐더라도 그 상품이 1페이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게 구매 점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참 미련하게도 제 상품에다가 제 아이디로, 제 카드로 주문을 해봤죠. 살 계획보다는 우선 혹시 몰라 테스트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제 상품 3개에다가 주문 한 200개씩 넣어보고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크게 순위가 올랐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파는 상품들이 경쟁률이 높아서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어찌됐든 어떤 큰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대가로 인해서 제가 한 행위로 인해서 쿠팡에서 메일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허위 구매라고 하면서 결제 카드로 제 IP가 접속한 IP가 다 이제 동일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이제 구매하고 취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찌 보면은 쿠팡에서는 점수 주는 건 맞나 봐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부징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제 걸 샀고 취소를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순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쿠팡에서 저에게 계정을 일주일 동안 정지를 하고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면서 실수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만 어쩔 수 없었죠.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고 소명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쿠팡에서도 알면서도 모른 척 저의 소명을 받아들여 주셨고 다행히 계정은 정지가 풀렸죠. 그 후에는 이제 당연히 동일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100% 잡힐 걸 알았기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제 아이디는 이제 정지 먹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게 작년에 11월경인가 제 아이디가 정지를 먹었죠. 10월경이네요. 10월 12일부터 18일 일주일간 정지를 당했습니다. 신기하게 그날 제 정지 먹은 날
이제 이메일로 통보를 받고, 그건 뭐 소명이라기보다는 먼저 통보를 받죠. IG 정지라고. 이 메일을 받은 날 저는 그날 신기하게도 쿠팡 MD를 만나러 서울로 가고 있었던 날에 이메일을 확인하였고, 좀 마음이 무거웠지만 절 정지시킨 쿠팡의 MD를 만나러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지시킨 MD는 아니고요. 정지는 당했고 쿠팡으로 인해서. 근데 또 이제 제 크로스 담당자분께서 서울에서 미팅을 갖자고 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마침 잘 됐다, 가서 좀 물어보자 했는데 이 정지권에 관해서는 쿠팡 MD들도 전혀 관여할 수 없고요. 그냥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조언 정도를 얻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 어느 정도 그건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는 하진 않았고, 쿠팡 크로스 관련해서 미팅을 하기 올라갔고, 이 이후에 이제 이 정지를 먹은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죠. 왜 이건 또 정지를 먹었을까? 근데 우선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정확한 사연을 알려주진 않아요. 어떤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은 제목에는 이게 있습니다. 관련자가 후기를 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허위 리뷰라고 할 수 있죠. 리뷰를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은 즉슨 제가 제 상품을 사고 리뷰를 달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상품평 작성자와 판매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제 계정이 정지가 당했고요. 판매자와 판매한 놈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 사람이 후기까지 달았으니 이거는 문제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가구매 비슷하게 했다고 해서, 이번에 당연히 그런 걸 저는 할 생각은 없었죠. 이게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제대로 처음에는. 근데 이것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자꾸 사례가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면 누군가 이걸 토대로 편법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서 정확한 사연은 알려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정지를 먹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을 때 한 가지 정도는 제가 이제 추측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스에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였고요. 그 판매된 상품들이 간혹 고객이 반품으로 물류센터로 입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요즘에 쿠팡은 반품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고객들은 반품을 하고 물류창고 측, 특히 이제 쿠팡 측에서는 그 상품을 다시 상품화할 수 있는지를 보고, 상품화할 수 없다면 싼 가격에 또 등록을 하곤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같은 상품이잖아요. 제 상품을 반품에 들어왔고 제 상품의 판매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 거에다가 상품을 매칭을 걸어서 판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봤자 너한테 손해가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제 상품을 저한테 매칭을 걸어서 판매해주는 것까지는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제 거니까요. 가격 싸게 파는 것도 어느 정도 쿠팡에서 부담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요. 저도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이지만,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제 상품이 누가 봐도 정말 사고 싶고 순위도 항상 상위에 있다면 누군가에겐 그게 큰 혜택으로 돌아와서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겠죠. 비싸서 못 사는 상품이라고 하면요. 근데 제 상품들은 저가형 상품, 그러니까 이제 가격대가 싸고 굳이 이제 이렇게 찾아서 사지 않는 이상은 사지 않는 상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 상품들은 결국에는 저는 광고를 많이 돌려서 아무래도 상위에서 노출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쿠팡에서 싸게 매칭을 걸어준 상품들은 제 상품이 아닌 거예요. 쿠팡이 주가 되고 저는 이제 상품은 저희 거지만 주는 제가 아닌 거죠. 위너를 뺏긴 거예요. 그 상품에. 제 상품인데 제가 위너를 뺏깁니다. 그러면 뭐 어떻냐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위너를 뺏겼기 때문에 광고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광고는 중단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매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사가 준다면 정말 빨리 이제 광고 활성화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되는 상품이 노출도 안 되고 점점 시간이 길어진다면 광고 또한, 광고 효율 또한 떨어지고 제 상품 순위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제 상품은 이제 날아가는 거죠. 멀리. 그걸 저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상품이 누굴 걸까? 쿠팡이 판매하는 거고 쿠팡이 매입을 하고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제 거를 판매를 했고 다시 돌아온 거를 싸게 팔기 위해서 자기들이 매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쿠팡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돈 주고 쿠팡 거를 산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품 들어온 거 한두 개짜리들을 항상 제가 사드렸어요. 카드로. 똑같이요 또.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제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샀으면 문제가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는 해요. 디들 말로는요. 어찌됐든 네 상품 네가 산 거라고. 그리고 결제자가 너니까. 만약에 그렇게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준다면 조금 우회해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정작 그러면 그 물건들은 뭐 사준시불한테 갈 수 있고 아니면 저희 집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귀찮잖아요. 그런 것도 부탁도 해야 되고 뭐도. 저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거기서 제일 큰 문제는 샀잖아요. 제가 쿠팡 거를.
또 배가 아프잖아요. 내가 또 내 돈 주고 내 걸 산다는 게 수수료 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어차피 제 거에도 매칭해놨으니까 후기를 몇 점만 달았습니다. 글 안 쓰고요. 또 뭐 나쁜 짓이라고 나쁜 짓이니까 분명은 좀 어렵고요. 어쨌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제가 쿠팡 걸 산다고 생각했고 사는 김에 몇 점이라도 달아주면 빨리 광고도 돌아가야지. 광고비도 나가고 쿠팡 측에도 뭐 이거가 문제를 삼을까라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상품들이 많으니까 상품들이 다 상품이 되고 제 거에 매칭이 하나 둘 되는 게 상품이 20가지면 20번이 되는 거고요. 가지수가 2개라면 40개가 되고 배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몇 달 동안 했더니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게 딱 잡혔나 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 계정이 정지를 먹었고 저는 이걸 가지고 문제인지는 몰랐지만 문제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신을 했고 그게 소명이 받아들여져서 일주일 후에 상품이 계정이 다시 살아났죠.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계속 그럴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반품되는 상품들은 재판매를 못하고 다 제가 배송을 받기로 했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아요.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상품에 매칭될 일이 없죠. 저만의 방법을 터득한 거죠. 판매돼도 약간의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엔 저한테는 광고를 돌려서 판매하는 저 같은 스타일에서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고 상품을 중고라기보다는 이제 반품된 상품들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회송을 받아서 다시 제가 상품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후에는 제 상품에 매칭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크게 한번 뒤고 하나를 얻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쿠팡에서 매년 한 번씩 정지를 먹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은 네이버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죠. 우선은 저희 대표님 사업자로 상품을 등록을 하는 이제 스토어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것도 한번 스토어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에 내 사업자 스토어 하나를 개설했고 거기에 우선 당장 팔 게 없잖아요. 잘 나가는 원래 팔고 있는 스토어에 있는 상품들을 연습 삼아 등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죠. 어차피 지금 등록한 상품들은 순위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크게 판매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뭐 연습 삼아서 이것저것 해볼 생각에 등록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스토어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씩 이제 만지고 놀고 있었는데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중복몰이라고 하면서 제 사업자랑 저희 대표님 사업자의 메일이 하나씩 왔죠. 결론은 그거예요. 똑같은 상품이 똑같은 사업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중복몰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생각했죠. 제 사업자랑 와이프 사업자는 분명히 다른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신기하게도 또 경쟁자 신고입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생각도 없이 거기 제 스토어에다가 전화번호를 저희 스토어 고객센터 번호를 똑같이 등록을 해놨죠. 왜냐면 이제 전화가 오면 대전화로 오는 것보다 어차피 CS 전화를 따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전화로 모든 걸 받으려고 했던 게 잡힌 거예요. 경쟁자들 눈에 돈 봐라 하면서 요거 똑같이 하나 팔고 저쪽에 또 파네. 저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꼴배기가 싫었던 건지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복몰이라고 해서 제 스토어나 A 아니면 B라는 스토어에 하나는 그 상품을 지워야지 그러면 스토어 정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스토어 시작하고 제가 한 6개월쯤 됐을 때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사업장 거를 누군가 눈치채부터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스토어도 한번 문이 닫혔다가 그때는 이제 다 복구했는데 이번 거는 크게 걱정하진 않았고요. 바로 제 스토어에 있는 상품들을 다 품절, 그 다음에 판매 중지를 했죠. 그러면서 그쪽에서 말하는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판매 중으로 바꿨죠. 참 재밌는 게 신고한 기간 동안 스토어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제가 다시 돌아와도 안 봐요. 그 말은 이제 다시 올려도요. 제가 전화번호를 이제 다른 번호로 변경해 놓으면 다시 누군가가 신고해도 그 전 데이터를 봐서 저를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를 신고하신 분이 다시 안 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때 신고 당시에는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판매 중지 다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걸렸던 그 요인을 제거하고 나서 다시 판매 활성화를 했을 때 네이버에서 신고했는데 다시 들여다보겠죠. 제 상품과 연락처와 주소 같은 걸 근데 하나도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대피셜입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저를 신고했다면 또 신고했을 법도 한데 그 후에는 메일이 오지 않더라고요. 상품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상품을 팔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한번 연습 삼았는데, 그렇다고 스토어를 바꿀 수는 없고, 그 상품들은 뭐 이제 당연히 판매를 하진 않죠. 그런 식으로 한번 제 생각이 맞나 안 맞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생각은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해프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페이스북 해킹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1월 4일인가 제가 한 통의 메일을 받습니다. 페이스북인 척한 이제 메일을 하나 저한테 보내죠. 뭐 귀사에 저쩌고 메일 하나 공유를 해볼 텐데요.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너의 이메일 아니지, 너의 비밀번호가 문제가 있다. 그걸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돌리고 있는 광고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겁을 주면서 저한테 메일이 왔고, 처음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거기 링크가 하나 있었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비밀번호를 빨리 바꿔라,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참 해킹범들도 똑똑한 것 같습니다. 주고 방법은 딴 거 없고 비밀번호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지금 지나고서 그 메일을 다시 봤는데 좀 신기한 게, 어떻게 보낸 사람을 주소를 받는 사람이 저예요. 저를 받는 사람으로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받는 사람은 또 엉뚱하게 이상한 사람을 써놨어요. 그리고 참조에다 저를 넣어놨더라고요. 이걸 한번 꼬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그때 그것도 보지도 않았고, 결론은 제가 이제 그 링크를 클릭을 했죠. 그리고 페이스북 링크로 넘어갔고, 그리고 저는 북의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제가 아는 번호로요. 그렇게 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1월 4일 아마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날 이제 그렇게 비밀번호를 퇴근하기 전에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1월 5일 금요일날, 그날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날 업무 볼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제가 몰랐던 거죠. 일어나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월 6일 토요일날 실자생님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가기 위해 이제 새벽 2시인가에 잠을 청했는데, 잠들기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희 대표님 저를 막 흔들어서 깨우더라고요. 다음날 서울 가려고 빨리는 아니지만 잠들었는데, 저를 깨우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1,000만 원이 결제됐는데 알고 있었냐고. 잠든 지 5분이면 진짜 막 비몽사몽인 것 같다고 해야 되나요? 막 들었으니까. 근데 1,000만 원이라는 숫자에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잠이 다 달아나고요. 페이스북이라는 또 단어에 바로 1월 4일 목요일날 제가 페이스북 링크를 들어가서 비번 바꿨던 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꾸 저희 카드로 한도 초과가 났는데 결제 시도를 누군가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잠을 자니까 밤에 한 건지, 아니면 제 카드가 그때까지 한도가 살아있다가 새벽에 이제 한도가 막혀가지고 알림이 온 건지, 결제가 되는 거를 신경을 안 쓴 거죠.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도 초과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삼성카드에서 한도를 늘려줄 것인가, 아니 그런 거 이제 낮에 오니까 받으면 아는데, 밤에 자꾸 문자가 오르니까 새벽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대표님이 문자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카드 한도 초과 문자가 계속 온 거죠.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와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고, 이제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이게 페이스북이잖아요. 우선 외국 회사니까 이 1,000만 원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할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우선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행위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했다는 걸 그때 갑자기 막 후회와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새벽이었는데 잠은 다 잔 거죠. 하여튼 새벽에 그렇게 터지고 나니까 잠은 다 잤고 걱정부터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여기서 새벽인데 뭘 할 수 있나 생각을 했지만, 우선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우선은 서칭밖에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써놓은 블로그 글을 마구마구 막 읽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빨리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내용을 많이 서칭을 하고, 우선은 바로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고 결제된 내용에 들어가서 고객센터를 연결을 했는데, 페이스북 있는 본사 쪽은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채팅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채팅이 연결돼서 우선은 누구한테 이제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새벽 3시에 고객센터 담당자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요래요래요래해서 카드가 결제가 됐는데 아무래도 내 아이디가 도용을 당한 것 같다. 페이스북 담당자분께서 저희 광고 계정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 계정 번호를 알려드렸더니 한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선은 내용은 접수되었으니 기다려달라, 무관부서로 이관시켜 드리겠다라고 내용을 전달해주고, 게임하면 접수가 끝난 거죠. 순했는데 마음은 계속 무겁죠.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5시더라고요. 서울은 가야 되니까 1시간 정도 잠을 청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페이스북 해킹, 아이디 도용당한 부분을 신고 접수하고요. 최근에 한편의 메일이 다시 옵니다. 그 해킹 사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해킹범으로 인해서 결제된 걸 확인했으니 이 결제된 내용은 취소를 해줄 테니까 기다려 달라. 카드사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핵심 메일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이 좀 놓였는데, 근데 이게 결론은 아직 결정된 거는 아직 아니에요. 왜냐면 제 카드가 결제 취소가 돼야지 정말로 됐구나 생각을 할 텐데, 말은 저렇게 해놓고 또 늦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고. 우선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월 6일 날 확인했고 1월 22일경에 월요일경에 메일이 왔어요. 2주간 좀 소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쪽에서 2주 만에 우선은 확인했다고 하니까 또 2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블로그에 이런 비슷한 글을 써서 다음에 누군가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또 당하신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한번 남기려고 합니다. 이 영상도 그런 분들이 본다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선은 이제 해킹을 당하면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해결됩니다. 저는 좀 좋은 사례로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악독한 사람들은 그 계정 비밀번호를 싹 다 바꿔가지고 접속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린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신고도 못하니까 다른 아이디로 만들어서 신고를 해도 그쪽에서 들여다봐도 뭐 광고 계정에 대한 계정 아이디라기보다는 이제 넘버인데, 그런 넘버를 알 수가 없으니 도와주고 싶어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틀 만에 이제 확인을 했지만, 이 자식이 원한 거는 제 계정에다가 지 상품을 등록을 하고 저도 못 해본 PPC 단가를 엄청나게 높이게 해서 시간당 100만 원씩 클릭을 주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네 상품은 팔았겠죠. 제 돈은 10만 원치 광고비로 소진이 된 거고요. 그게 제 카드로 이제 결제가 돼서 갚아야 되는 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2차 비밀번호까지 다 세팅을 해서 핸드폰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거나 했을 때는 2차 인증할 수 있게끔 세팅을 다시 바꿔놨죠.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해놓지 않았었는데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좀 조심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페이스북에 만약에 광고를 돌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등록하는 카드는 최대한 체크카드로 내가 이번 달에 결제할 100만 원만 쓰고 싶으면 100만 원치만 등록을 해놓고 쓰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해놨더니 한도를 신나게 긁어댔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신용카드 한도가 더 높았다면 더 높은 금액이 빠져나갔을 거고, 저는 그 금액만큼 물건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많은 피해가 왔겠죠. 돈에 대한 피해도 있겠지만 제가 쓸 수 있는 한도에 있는 금액을 껴버리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도 약간의 피해가 온 거죠. 10만 원 돈이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취소가 돼야지 제가 그걸 다시 운용할 수 있는데, 저희 어리석은 그 링크 한 번의 클릭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핸드폰을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놓고 처음부터는 생각도 없이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1월에 제일 큰 사건은 페이스북 해킹. 결제금 1,000만 원. 지금 다 어지러지하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만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일기 10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 드려봤고요. 저는 11편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니까 요즘에 유튜버를 한다고 영상을 이렇게 올려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채널에 영상을 좀 찍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영상 찍으러 갔던 이야기도 있고요. 11편은 아무래도 유튜브로 인해서 이제 바뀌었던, 좀 더 좋아졌거나 좀 패턴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이걸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거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누군가가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기로 하였으니, 그거에 맞게 계속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도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고요. 한 해가 빨리 가기도 하는데 한 달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적게 일하고 있는데 적게 벌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나태해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올해는 좀 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